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기본 강좌 제1강 시간으로서 제1편 조세총론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세총론, 조세의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국세하고 지방세의 조세 체계부터 알아보겠는데, 자, 국가가 과세 주체가 돼서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를 뭐라고 한다? 그렇죠. 그게 국세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가 돼서 부과하는 건 뭐라고 한다? 그건 지방세라고 했습니다. 자, 국세를 볼 것 같으면 보통세하고 목적세로 나눠 보겠습니다. 보통세는 일반 경비로 쓸 수 있는 조세를 말하고, 목적세는 반드시 그 목적, 부과한 목적대로만 조세를 충당을 해야 됩니다. 자, 보통세. 보통세는 크게 둘로 나뉘죠. 직접세 그리고 간접세. 직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같은 경우를 말하고, 간접세는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가 다른 거죠. 즉 납세 의무자가 납세를 하고 담세자,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추가해서 받으면 되는 걸 얘기합니다. 직접세의 대표적인 게 바로 소득세입니다. 내가 번 소득에 대해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이게 직접세예요. 내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리고 이 소득세 안에 내가 집을 양도했어요. 그럼 양도소득세 냅니다. 그런 경우 양도소득세 역시 직접세에 해당이 됩니다. 소득세법에는 양도소득세도 다 소득세에 들어가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법인세. 법인이 소득이 있어. 그럼 법인은 법인세를 내는 겁니다. 자, 내가 상속을 받았으면 상속세를 내는 것이고,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냅니다. 그리고 부당이득세도 있고 그 외에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직접세에 해당이 되고, 우리 공인중개사 즉 부동산과 관련해서 배우는 세법에는 양도소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특히 중요하니까 이 정도는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보통세이면서 직접세구나. 자, 간접세에는 주세가 대표적입니다. 술에 매기는 주세.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목적세. 목적세에는 그 목적으로만 써야 돼요. 농어촌 특별세가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 자, 그리고 교육세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교육세는 뭐라 그런다? 그건 지방교육세고, 그냥 교육세 그러면 국세예요. 국세. 나라에서 부과하는 겁니다. 자, 교통세, 이런 것들이 목적세에 해당하더라. 자, 이번에는 지방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지방세의 체계 역시 보통세하고 목적세 두 개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보통세가 있고 목적세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목적세가 단순하니까 목적세부터 보면, 목적세는 특별시하고 광역시 그리고 도에서 부과합니다. 특광도세라고 볼 수가 있죠. 광역자치단체들입니다. 특광도에서 부여하는 목적세가 뭐가 있냐면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방교육세입니다. 지방교육세.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세가 있고, 이 두 가지는 지방교육세를 거두면 지방교육 재정 확충하는 데 써야 될 것이고, 지역자원시설세를 거두면 그 지역자원시설의 그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다음 지방세의 보통세를 보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다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들이고, 그 외의 조세들은 우리 교재에도 없습니다. 거의. 자, 먼저 보통세. 보통세는 네 가지 과세 주체별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시, 광역시가 부과한다 해서 특광세라고 제가 정리해 놨고, 그 자치구에서 부과하는 걸 구세, 자치구세 또는 구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에 도세가 있습니다. 광역자치인 도에서 부과하는 도세가 있고, 그 다음에 시군세가 있습니다. 시군세. 요 시군세의 분에는 특광도에 있는 시군도 포함이 됩니다. 특광도에 있는 시군도. 자, 그럼 먼저 특별시 광역시는 뭘 부과하냐? 그 유명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모든 조세의 기본, 우리가 공부하는 거의 기본이고, 취득세만 제대로 공부하면 뒤에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소득세, 양도세,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다 쉬워요. 사실 이 취득세만 제대로 알면 뒤는 쉽다. 다음 구세를 볼 것 같으면, 구에서 부과하는 조세는
재산세, 그리고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자, 도에서 부과하는 거는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 자, 아까 취득세 동글뱅이 별표했으니까 여기도 동글뱅이 별표하겠습니다. 아,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부과하는 거는 뭐다?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자, 그리고 등록면허세도 도세입니다. 나머지 이제 시군세에서 내는 거는 부동산 관련해서는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헷갈리지 말고 오늘 기본 강좌니까 딱 하나만 외우자고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특광도세는 뭐다? 취득세. 물론 특광도 목적세도 해당이 되지만 여기까지는 안 바랍니다. 특광도 뭐? 취득세하고 그냥 자동으로 튀어나올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만큼 취득세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워낙 중요해요. 취득세. 자, 우리가 조세총론을 배우지만 조세총론 끝나고 제일 먼저 배우는 세금이 뭐다? 취득세. 그렇죠. 취득세가 그만큼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 물론 비중으로 말하면 양도소득세가 더 많죠. 왜냐하면 양도세는 배우는 양도 많고 분량도 많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만 취득세는 모든 조세의 기본이다 라고 여러분들 일단 인식을 하면 취득세 공부할 때 눈이 둥그레지고 공부도 잘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동산 관련 조세를 좀 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은 여러분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 배우겠지만 우리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개인이 뭐 법인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그거 건물을 짓든 뭐 땅을 뭐 만들어내든 하여간 처음에는 취득을 합니다. 그렇죠?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처음엔 취득이에요. 취득. 그리고 취득을 하면 보유하면서 이익을 또 보죠. 보유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팔았어. 처분이죠. 그걸 처분이라고 안 하고 세법에서는 양도라고 합니다. 양도. 이 세 단계가 내가 양도하고 나면 부동산이 있다 없다. 그 해당 부동산 더 이상 없는 거고 취득하기 전에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취득을 하는 순간부터 양도하기까지 요 세 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부동산은. 그러면 취득 같은 경우는 취득과 관련해서 역시 국세하고 우리가 지방세로 나눠보면 자, 위쪽에 쓰는 건 주로 국세고 밑에 쓰면 이제 지방세입니다. 취득과 관련해서는 내가 부동산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상속세 내야죠. 내가 증여를 받았으면 증여세 내는 겁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자,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 내지만 취득세의 부가세로서 뭐 낸다?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도 냅니다. 농어촌 특별세.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내고 인지세 냅니다. 자, 지방세로는 지방세로서 제일 취득했을 때 내는 세가 취득세예요. 취득세. 자, 취득세 중요하니까 또 별표. 자, 취득할 때 뭐 낸다? 취득세. 옛날에는 취득했을 때 그 등록면허세를 냈습니다. 등록세죠, 그때는. 근데 2011년 1월 1일부터 바뀌면서 취득했을 때는 그 등록세가 취득세 안으로 들어왔어요, 세율이. 그래서 따로 등록세를 안 내고 그냥 취득세만 내면 등록세까지 낸 꼴이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내고 바로 등기 신청할 때 취득세 납부 영수증만 첨부해서 내면 등기가 돼요. 자, 취득세. 자, 그리고 그 지방세로서 지방교육세도 냅니다. 지방교육세. 왜냐면 취득세에 그 원래는 등록면허세에 부가세가 지방교육세였는데 그 등록세가 취득세로 들어갔으니까 지방교육세도 그 비율만큼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방교육세. 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세. 자, 보유했을 때. 자, 보유했을 때는 내가 종합소득세 낼 때 임대에서 소득을 얻으면 종합소득세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보유했을 때 국세입니다. 소득세는 다. 자, 그리고 법인세. 부동산 임대했을 때는 법인세 냅니다. 법인세. 자, 농어촌 특별세 또 내고 보유했을 때도 자, 인지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거 보유했을 때 내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이때 냅니다. 자, 지방세로는 나 재산세 내는 게 제일 커요. 보유했을 때는 재산세 냅니다. 이거 보유했을 때. 재산세. 가장 큰 세금이죠. 지역자원시설세도 물론 내고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냅니다. 자, 이제 양도했을 때는 국세로서 제일 대표적인 게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의 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양도소득세. 자, 농어촌 특별세, 부가세, 양도소득세의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 또 냅니다. 뭐 부가가치세, 인지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내고 지방세로서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이에요. 지방소득세, 소득분입니다.
뭐냐면 양도소득세 낼 때 부가가치세 내거든요. 옛날에 부가가치세 10%를 냈는데 국세로서의 부가가치세가 5%를 주는 대신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5%가 일로 들어간 거예요. 예, 옛날에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보전해 준 겁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소득분 이것도 같이 낸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취득, 보유, 양도 이 세 가지 공통적으로 다 관련된 세금은 국세입니다.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인지세, 취보양, 농부인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취득하고 보유하고만 관련이 된 거, 취득하고 보유하고만 관련된 건 지방세 중에서 지방교육세입니다. 지방교육세. 자, 그리고 보유하고 양도하는 거와 관련이 된 거는 지방세 중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빠를 겁니다. 옛날에는 이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주민세, 소득할 주민세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뀐 겁니다. 법률이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자, 다음은 이제 납세 의무 성립 시기 그리고 확정 시기를 좀 보겠습니다.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뭐냐면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 시점을 말하고, 확정 시기는 금액이 확정돼서 이제 신고하는 걸 말합니다. 자, 보면 먼저 납세 의무. 자, 납세 의무.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의무자들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자, 납세 의무 성립 시기부터 보겠습니다. 언제 성립이 되냐?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이 되냐 하면 취득세 같은 경우. 자,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이고, 취득하면 바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등록면허세. 자,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재산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뭐 설정 뭐 이런 거 등기 등록 하는 거니까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입니다. 요때 등록면허세 납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법원 등기소에 가서 등록하는 날 그 서류 주면서 등록서 어디다 냅니다가 아니라 그때니까 그 전에 내야죠. 그 전에 내고 내 딸의 영수증을 그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때 내면. 자, 다음은 그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바로 성립하는 때예요. 과세 기준은 매년 언제? 6월 1일입니다. 요 재산세 과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 과세 기준일 6월 1일은 이거 그 병기고지 지역자원시설세도 재산세 규정을 준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때 다 성립이 되고, 부가세, 재산세의 부가세로서의 지방교육세도 납세 의무 성립일 6월 1일이 그 과세 기준 다 똑같습니다. 준용을 하기 때문에. 자, 다음은 이제 그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중에 그 토지 그리고 건축물 말고 주택 그 금액이 큰 것들을 얘기합니다. 종합부동산 국세인데 요거는 과세 기준이 똑같아요. 재산세가 똑같습니다. 6월 1일. 근데 부과하는 시점이 다르죠. 재산세는 7월하고 그 9월이고 종합부동산 12월 달입니다. 그 부과하는 시기는 다르지만 성립하는 시기는 이 기준이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6월 1일 날 집을 내가 샀어요. 6월 1일 날. 그러면 재산세 납세 의무는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5월 31일 날 팔았어. 6월 1일은 내게 아니야. 그럼 나는 재산세 납세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 기준이에요. 그게. 그 6월 1일 날 갖고 있냐 없냐, 그런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지역자원시설세인데, 목적세로서 지역자원시설세. 우리 교재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특정 자원하고 특정 부동산인데, 특정 자원 또 뭐 발전용수, 자, 그리고 지하수, 그다음에 지하자원, 그다음에 컨테이너, 이거 항구용 컨테이너를 말합니다. 항구. 자, 그리고 원자력 발전, 이런 걸 특정 자원, 이건 다 자원들이잖아요. 자원. 그리고 특정 부동산, 마지막에 이제 부동산, 이건 특정 부동산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토지, 건축물, 선박만 해당이 됩니다. 발전용수는 수력 발전용수를 수력 발전에 사용하는 때입니다. 사용하는 때. 지하수는 그 지하수를 채집할 때 그
물을 채집한다는 거죠. 자, 지하수를 채수하는 때. 자, 지하자원은 광물을 채집하는 걸 채광이라고 해요. 채광하는 때. 자, 그리고 컨테이너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려고 그 컨테이너를 입항 또는 출항, 컨테이너가 들어오거나 나갈 때, 그때를 얘기하고, 자, 원자력 발전은 원자력 발전에서 발전을 하는 때, 이때입니다. 자, 그리고 특정 부동산은 부동산, 아까 토지, 건축물, 선박이 있는데 이 토지, 건축물, 선박이 재산세와 관련이 있죠. 재산세 납세 기준이 과세기 6월 1일인데 그걸 준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정 부동산 같은 경우는 똑같이 6월 1일이 되는 거예요. 예, 같습니다.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재산과 관련된 건 대부분 6월 1일입니다. 자,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교육세는 과세 기준이 성립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의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낼 때는 이 취득하는 때가 되는 거고, 등록면허세의 부가세가 될 때는 등록할 때, 그 재산세로서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를 낼 때는 6월 1일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본세를 따라가요.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이기 때문에. 자, 양도소득세는 그 과세 기간이 종료하는 때 12월 31일에 이 되는 것이고, 상속세는 상속을 개시하는데, 자, 아버지한테 내가 상속을 받았거나 아버지 돌아가신 날이 상속 개시 시작이 된 날이에요. 아버지가 아팠는데 아직 안 돌아가셨어. 그러면 상속이 개시된 게 아닙니다. 자, 이게 바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때고, 확정식이라는 거는 크게 둘은 나뉘죠. 하나는 이 납세의무가 이제 성립하는 걸 말하고, 이제 확정. 자, 확정. 완전히 확정이 금액까지 확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둘로 나뉩니다. 이거는 신고 납부하는 거하고, 신고하고 그리고 납부하는 거하고, 보통징수 부과하는 거죠. 보통징수니까 둘로 나뉘는데,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는, 자, 국세하고 지방세로 나뉘죠. 신고하는 국세는 소득세, 뭐 종합소득 신고합니다. 법인세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양도소득세 이런 소득세는 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원래 보통징수인데, 본인이 굳이 난 신고하고 납부하겠다면 신고하고 납부하기 냅둡니다. 그것도. 자, 그런 거, 이런 신고 납부하는 국세하고, 지방세 중에서는 취득세, 그리고 등록면허세, 그리고 특정 자원에 해당되는 지역 자원시설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중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부가세를 얘기합니다. 그때는 재산세는 아니에요. 재산세는 보통징수하니까 부가세도 같이 부가세는 따라간다고 그랬잖아요. 본세에. 자, 이런 경우에 이런 신고하고 납부하는 조세는 간단해. 이거는 다 신고하는 때. 예. 본인이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지 거기다 가서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는 거예요. 납세, 예를 들어서 내가 취득을 했을 때 성립이 되지만, 내가 신고를 하는 순간, 신고해서 냈어. 신고서를, 취득 신고서. 그럼 그때 확정이 되는 거예요. 납세 의무 성립은 이때 성립이 되지만, 그 지방세법 취득세법은 60일 이내에,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내면 돼. 그러니까 취득한 때, 요때 취득세가 성립이 됐지만,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무 때나 가서 내가 신고하면 그 신고하는 때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세액이 확정이 되고. 보통 잘 모르니까 법무사한테 맡깁니다. 그럼 법무사한테 알아서 해주고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뭐 할 사람들이에요? 공인중개사가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설명을 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신고하는 때 된다. 즉, 납세 의무자가 해당 조세의 과세 표준하고 세액을 과세권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때인데, 즉 집을 매수한 사람이 그 법무사가 알아서 난 몰라요 해도 여러분 설명을 해줘야 돼요. 법무사는 대리인일 뿐이에요. 대리인이 가서 신고를 하면 누가 한 거다? 본인이 한 거야. 이거 민법에 나오는 겁니다. 법률 효과는 누구에게 귀속이 된다? 본인에게 귀속이 되는 거예요. 법무사는 어디까지? 대리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대리인이 가서 신고하면 신고하는 그때 확정이 되는 거예요. 취득세, 법무사 비용 아끼려고 본인이 하겠다 그러면 알려주셔야죠. 뭐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시법령, 지적 관련 법령하고 등기하고 관련된 부동산 등기법을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설명은 해줘야 될 거니 뭐가 필요한지. 자, 그리고 세금은 또 얼마나 내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배우는 겁니다. 자, 보통징수 같은 경우는 부가주의라고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세는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징수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게 있고, 지방세로서는 대표적인 게 재산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중에서 특정 부동산, 토지, 건축물, 선박에 해당되는 거는 보통징수합니다. 왜? 재산세에 따라가니까. 재산세 보통징수하는데 그거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라든가 지역자원시설세 중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따로 신고하라 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간다고 그랬잖아요. 부가세는. 따라갈 때 이런 경우에, 이런 보통징수하는 경우에는 보통 당에 해당 그 조세를 과세권자가 결정을 해요. 이 결정을 하는 때 정리가 됩니다. 물론 그 고지서 발부하기 전에 결정합니다. 고지서 발부하기 전에 결정해서 발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신고 납부하는 부가세, 여러분들 이제 신고 납부할 때 부가세를 내는데 그것만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신고 납부할 때 부가세를 내냐면 지방교육세가 있죠. 지방교육세. 자,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는 이제 등록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세 낼 때 취득세 낼 때 지방교육세를 내고, 또 하나는 등록면허세 낼 때 냅니다. 등록면허세. 자, 등록면허세 몇 프로? 20%를 냅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의 세율이 4%예요. 4%. 그래서 옛날에는 취득세 2%, 등록세 2%에서 취득세 할 때 지방교육세는 안 내는데, 지금 그 당시에 등록세가 취득세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법이 그렇게 바뀌었고, 그래서 원래 취득세 2%에는 지방교육세를 안 내요. 등록세 2%에만 해당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취득세가 있으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다 세율을 곱하면 취득세액이 나오잖아요. 과세표준에 일반적으로 4%야. 일반적으로 4%인데 그냥 세율이라고만 표현하겠습니다. 왜냐면 4%가 넘어가는 것들도 있어요. 4%가 약간 안 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 세율에다가 몇 프로를 빼준다? 그쵸. 원래 등록세 내는 세율, 원래 취득세 내는 세율 2% 빼줍니다. 그러면 요 세율은 옛날에 등록세 내는 세율이 되는 거예요. 등록세에 20%였으니까. 자, 요거에다가 요렇게 해서 나온 세액에다가 곱하기 20%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세 부가세로서의 지방교육세 세액이 됩니다. 물론 취득세 배울 때 또 자세히 배웁니다. 자, 다음은 등록세 같은 경우는 등록세액이 있다면 거기다 20% 곱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자, 그리고 소득분, 지방소득세 소득분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교육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양도소득세를 낸다면, 이 양도소득세 곱하기 10%, 요걸 뭘로 낸다? 요거를 지방교육세로 내는 거예요. 요거를. 자, 농어촌 특별세 같은 경우, 농어촌 특별세, 이거 부가세라고 그랬습니다. 농어촌 특별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액에, 자, 취득세 내면 취득세액의 10%를 농어촌 특별세로 냅니다. 취득세. 원래 근데 등록세, 옛날 취득세 등록세 따로 있을 때 등록세는 농어촌 특별세를 감면받을 때만 냈는데, 이게 합쳐지니까 법률이 어떻게 바뀌냐면 취득세의 10%를 내는데 취득세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세에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표준세율을 적용 시에는 이 표준세율을 그대로 적용을 하지 않고 2%만 적용한 금세, 여기다가 10%예요. 요거에 10%. 그러니까 옛날에 취득세 2%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액의 2%. 취득세액의 2%니까 옛날 취득세액에다가 10%만 그걸 농어촌 특별세를 내고,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액의 20%. 내가 종합부동산세를 100만원 낸다면 그거 20%는 농어촌 특별세로 또 내는 겁니다. 그거 20%. 자, 그리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감면받는,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를 내가 감면을 받는다면 이 감면받은 거, 내가 100만원을 감면받으면 100만원에 몇 프로? 감면받은 거 20%니까 20만원이죠. 그때는. 이거를 뭘로 낸다? 농어촌 특별세로 내는 겁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1강 시간이었고 기본 강좌였습니다. 그래서 조세 총괄된 거 우리가 쭉 알아봤는데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좀 느끼셨을 거예요. 세법이 좀 어렵구나. 근데 어렵다 그러면 더 어렵습니다. 이용원 선생님을 믿고 같이 공부해보자.
최소한 동강을 내가 3회 이상 들으면 쉬워진다니까 3회를 듣겠다. 그리고 이 용어 해설하고 기본 강좌 2강까지 아마 무료로 제공이 될 텐데 그래도 부족한 분들은 제가 유료 강좌, 정규 강좌를 통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니까 또 정규 강좌에서 저를 좀 많이 봐주실 걸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